2차 방정식의 활용. 자, 2차 방정식에 뭐 특별하게 뭔가 푸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미지수를 놓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할게. 자, 첫 번째, 형이 동생보다 4살이 많고 형의 나이의 10배가 동생의 나이 제곱보다 16만큼 많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동생의 나이다. 맞지? 그러면 동생의 나이를 x라고 두면, 자, 여기에서 봅시다. 형은 동생보다 4살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형의 나이는 x 더하기 4가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형의 나이의 10배가 동생의 나이. 형의 나이의 10배면 당연히 형의 나이에다가 10배를 곱하면 되고,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동생의 나이의 제곱이면 x제곱보다 16만큼 많다. 그러면 더하기 16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말을 식으로 바꿔가면 된다. 자, 그러면 얘를 2차 방정식이니까 정리를 한번 하자. x제곱은 그대로 두고 여기 10x를 넘기면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 40을 넘기면 마이너스 34가 되겠다. 아, 24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2, 그 다음 x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그러면 x 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값이 12.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끝이었어. 맞지? 그런데 활용 문제는 나온 해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x가 뭐냐면 동생의 나이다. 맞지? 나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2는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12 대입해서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검산하는 과정까지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라고 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옆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따로 정리를 한번 하세요. 선생님도 정리해 줄 테니까. 자, 첫 번째 뭐냐면 연속하는 두 정수, 전부 다 연속하는입니다. 연속하는 두 정수는 어떻게 놓고 풀면 되냐면 x랑 x 더하기 1이라고 놓고 풀면 된다. 당연한 연속하는 두 정수지. 맞지? 그런데 x 빼기 1이랑 x라고 넣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정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둘 수도 있고, 만약에 두 정수 중 큰 수를 구하라고 하면 큰 수를 x로 두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서 큰 수를 구하라고 하면 뭐 더하기 1, x에다가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뭐 크게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정수. 자, 세정수도 마찬가지야. x 더하기 1, x 더하기 2로 놓고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x 값이 5가 나왔다면 가장 큰 값은 7이 되겠지. 맞지? 됐어. 중간은 6이 될 거고, x가 만약에 5가 나왔으면 작은 값이 5가 될 건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는 것보다 이렇게 놓는 게 좀 편해. 가운데 있는 값을 x라고 놓으면 오른쪽이 뭐가 된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가 왜 편하냐면 대부분 문제에서 뭐 합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데, 합을 구하다 보면 얘는 일일이 없어져 가지고 숫자가 훨씬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세 정수는 대부분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풀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 홀수 또는 두 짝수. 홀수 짝수는 똑같습니다. 넣는 방법이 똑같은데 x로 놓고, 그 다음에 홀수는 이 차이가 나지. 맞지? 마찬가지로 짝수도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식은 똑같지만 두 홀수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x가 홀수가 나올 거고 맞지? 짝수를 구하라고 하면 짝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만약에 답이 두 개 나와서 홀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1이랑 4가 나왔다. 그럼 4는 답이 안 되겠지 맞지? 됐어. 그래서 기억할 거 첫 번째 두 정수 놓는 거 너무 쉽다 맞지?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넣어버리고 세 정수는 기억하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이 풉니다. 그 다음에 두 홀수 짝수는 이 간격이 2다. 지금 다 기억할 수 있겠지? 지금 기억해버려. 자, 그러면 연소가는 두 홀수다. 첫 번째, 두 홀수면 한 수를 작은 수를 x라고 하고 다른 수를 x 더하기 두 홀수니까 차이가 이만큼 나겠다. 맞지? 두 수를 곱했을 때 143이 된다고 했다. x제곱 2x 14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43은 0이 될 거다. 그러면 143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가 11 곱하기 3 하면 되지 맞지? 11 곱하기 3 하면 여기 11 그 다음에 11 곱하기 13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13 이렇게 하면 13 143 그래서 더하기 13 그 다음에 x 빼기 11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홀수 짝수 그러면 x가 얼마가 돼야 될까? 지금 11이랑 마이너스 13인데 우리가 홀수라고 하면 자연수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x는 11이다. 그러면 답을 적을 때 우리가 한 수를 11이라고 했다 맞지? 자기가 x랑 x 더하기 2라고 나왔는데 11 나왔으니까 답은 9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맞지? 우리가 지금 x를 작은 걸로 놨다고 맞지? 그러면 나머지 한 수는 x에다가 2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수는 13이 되겠다. 두 수는 11과 13. 자, 차가 5인 두 자연수의 곱이. 그러면 한 수를 x라고 하면 다른 한 수는 x 더하기 5로 둘 수 있겠다. 차가 5인 자연수. 그러면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 더하기 5가 104 x 제곱 더하기 5x 빼기 104가 0이 되고 자 인수분해해라. 인수분해 어떻게 되노? 얼마? (8) 13 38 24 8일은 8하면 104 되지 맞지? 그래서 x 더하기 13 x 마이너스 8이 0이 되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x 값은 8 다른 수는 x에다가 5를 더해야 되니까 13이 되겠다. 두 수 중 작은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그냥 8 적으면 된다.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몇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x라고 둡시다. 그러면 학생 수가 x야.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몇 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다고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수가 x인데 x보다 4만큼이 적다고 했으니까 x 빼기 4가 되겠지 맞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건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수가 지금 x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x-4개를 받는데 맞지? 그러면 학생 수가 x고 한 사람이 받는 사탕 수가 이만큼이니까 두 개 곱하면 전체 뭐가 된다? 사탕의 개수가 나와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165가 0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 4차이 나는 두 수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빨리 머리 굴려봐라. 얼마? 4차이 나는데 두 수 곱해가지고 165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근처까지 가세요. 우선은 10이랑 10 곱하면 100밖에 안 돼, 맞지? 그러면 두 수는 10보다 조금 큰 수들일 거야, 맞지? 됐어. 그럼 10보다 조금 큰 수인데 4 차이 나는 걸 생각해 보면 되잖아. 15, 11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세요. 이 큰 수는 사실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10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 10이랑 14 한번 곱해보면 얘 못 미치잖아, 맞지? 14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은 11이랑 15를 해봐. 됐지? 그럼 150에다가 15 더하면 165 나오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x-15 x 플러스 11이 됩니다. 학생수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학생수 x는 15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 문제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몇 개?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몇 개? 여기 있네. 11개. 답이 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편집해야 된다, 니가. 상관 있다. 유튜브는 뭔가 좀 빨리빨리 흘러가야지. 이런 공백이 많으면 사람들이 보다가 안 본단 말이야. 너희들도 보다가 최근에 너희 거 올린 거 선생님이 편집 한번 해봤거든. 그 기적의 계산법 보면 중간에 빵빵빵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맞지? 안 봤어. 아니, 안 봐도 되는데 선생님이 편집했다. 그래서 개념 강의는 웬만하면 좀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자, 보자. 쿠키 130개를 남김없이 특별활동반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한 사람이 받는 쿠키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3만큼 많을 때 특별활동반의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다. 학생 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똑같이 나눠준다. 한 사람이 받는 쿠키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3만큼 많을 때, 그러면 한 사람이 받는 쿠키의 개수는 당연히 학생 수 더하기 3이 되겠다, 맞지? 그러면 학생 수가 이만큼 있고 한 사람이 이만큼 받으니까 두 개 곱했을 때 130이 돼야 될 겁니다. 됐나? 자, 이런 거는 위에서 했으니까 여기는 사실 10이랑 13 잘 보이지, 맞지? 이것도 그냥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은 항상 좀 계산할 때 열어두세요. x가 10 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10하고 13 곱하면 130 나오잖아, 맞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풀면 3x-130은 0이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13 x-10은 0이 됩니다. x가 학생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수는 얼마? 10. 그러면 쿠키는 몇 개? 한 사람이 받는 쿠키는 몇 개? 한 명이 받는 쿠키는 몇 개다? 13개. 이것도 문제 잘 나와.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라. 자, 그 다음 필수예제 3번. 지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25m로 쏘아올린 물 로켓의 T초의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물 로켓의 높이가 30이 되는 것은 쏘아 올린 후 몇 초인지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얘가 높이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30이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지, 맞지, 식을.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다 넘겨버리자.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되겠다.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이 되지, 맞지? 마이너스 6만 넘겨버리면
5t 더하기 6은 0이 되고 얘는 x-2 x-3이 0이 돼서 답은 x는 2초 또는 3초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 있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높이가 20, 높이가 30m가 되는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30 되는 경우가 있고 맞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높이가 30 되는 경우가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2초 때고 이때가 3초일 때 된다는 거다. 그래서 2초, 3초 답이 다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물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거. 물 로켓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얘는 뭐다? 높이가 지면은 0이지 맞지? 그래서 한마디로 지면에서 높이가 0인 거야. 높이가 0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5t는 0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5t는 0이 되고 t로 묶어내면 t-5는 0이라서 t는 0, 그 다음에 5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t가 0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해. 지면에서 쏘아 올렸기 때문에 t가 0초 맞지? 시간이 안 눌렀을 때는 얘는 당연히 지면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라고 됐나? 그래서 이때는 아직 안 쏘아 올렸고 쏘아 올린 지는 5초 후에 다시 지면에 떨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답으로 적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2초에 30m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떨어질 때가 뭐다? 5초 때 떨어졌다는 거지 맞지? 이렇게 좀 상상해가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인데 이건 좀 빨리 풀자.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초속 35m로 똑바로 쏘아 올린 공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개만 확인하고 가자. 여기에서 위의 식이랑 달라진 점은 뭐냐면 뒤에 여기 상수항이 없었지 맞지? 왜 그렇냐면 3번 필수예제 3번 문제에는 지면에서 쏘아 올렸다 맞지? 그러면 0을 넣었을 때는 0이 분명히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 40이 어디서 나온 걸까? 40m 높이에서 시작을 했다고. 얘는 땅에서 했지만 얘는 40m 이렇게 40m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쏘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할 때부터 이미 40m가 높이가 올라가 있어야 되지 맞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4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 40이 있다.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자, 이 공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처음으로 100이 되는 걸 구하라. 높이가 100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다 나눠버리자.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7x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60이 되지 맞지? 마이너스 60을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12 되겠습니다. 12는 0이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얘는 3, 4, x-3 x-4가 0이 되고 그러면 쏘아 올린 지 3초 또는 뭐가 된다? 4초 때 높이가 100m가 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높이가 처음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100m가 되는 것은 3초랑 4초인데 처음이라는 것은 3이지 맞지? 나중에 100m가 되는 게 내려올 때 100m가 되는 게 4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3만 될 거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이만큼 늘리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4만큼 줄여서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가 72제곱센티미터다.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다. 그러면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도 원래 x였겠다.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중 정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x 더하기 2만큼 늘어났겠고 세로의 길이는 x에서 4만큼 줄어들었으니까 x 마이너스 4가 됐을 거다.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지, 맞지? 이게 얼마다? 72가 되면 된다. x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마이너스 8, 2, 72가 돼야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82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보이나? 8이랑 10 맞지?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8 그러면 x는 뭐다?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처음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된다? 10이 된다. 자, 그러면 나중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됐을까? 나중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12 맞지? x에다가 이만큼 늘어났잖아.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됐을까? 6 알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색칠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 색칠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만큼 늘려서 만든 원의 넓이가 색칠한 원 넓이의 4배이다. 색칠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색칠한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x라고 두자. 자, 그러면 색칠한 원의 작은 원이라고 할까? 작은 원의 넓이는 뭐가 된다? 파이 r 제곱. 큰 원의 넓이는 당연히 반지름이 x 더하기 2로 늘어났기 때문에 파이 r이 뭐가 된다? 반지름이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됐습니다. 여기도 x로 바꾸자. 됐지? 작은 원의 넓이, 얘는 큰 원의 넓이입니다. 자, 그랬을 때 느려서 만든 큰 원의 넓이가 색칠한 원, 작은 원의 넓이의 4배다. 큰 원의 넓이가 작은 원의 넓이의 4배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파이는 약분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4x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되고 다 이항해버리면 3x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인수분해 하세요. 3xx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2 돼서 마이너스 4 맞췄지. 그래서 x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된다? 2cm가 될 겁니다. 이 길이도 2고 이 길이도 2가 됐네. 그래서 2cm. 자, 그 다음에 도로가 있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었더니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204제곱미터가 되었다. 이때 x값을 구하라고 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있잖아. 지금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다. 맞지? 그러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를 다 더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할 수는 없잖아. 맞지? 됐어. 가위를 들고 이 길을 이렇게 오려내세요. 가위로 종이 오려내기 하고. 그러고 나서 있잖아. 얘를 쏙 빼버리고 나머지 애들, 색칠된 부분 애들을 4개를 다시 붙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흔적이 좀 남아있겠다. 맞지? 길이 잘린 부분. 얘를 드러냈어. 드러내고 얘랑 이어 붙이면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는 뭐가 된다?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고. 그러면 잘 봐. 이 가로의 길이는 원래 20이었는데 이만큼 도로의 길이가 x만큼 날아가 버렸지. 맞지? 그러면 여기는 20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15였는데 x만큼 날아가 버렸지. 맞지? 그래서 15 마이너스 x가 될 거다. 그러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20 마이너스 x 15 마이너스 x가 204가 돼야 된다. 자,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가 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5x 그 다음에 300이가 20 곱하기 15 하면 300이다 맞지? 빼면 96이 남습니다. 96은 0이 된다. 자,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 얼마? 32, 3. 그래서 x-32랑 x-3으로 하면 96이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x값이 될 수 있는 게 3이랑 32가 됐다. 그러면 도로의 폭이잖아, 맞지? 도로의 폭이 3이 되는데 도로의 폭이 32가 되면 얘는 뭐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지, 맞지? 도로가 지금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도로의 폭은 15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만큼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내 기퉁이를 잘라서 그 다음에 얘를 올리고 얘를 올리고 얘를 올려서 상자 모양 됐지 맞지? 됐습니까? 그 부피가 36이 됐다. 그랬을 때 처음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 어려우니까 좀 잘 봐. 자, 처음 직사각형의 세로를 우리가 x라고 하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x라고 하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우선은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3만큼 더 길다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x 더하기 3이 될 거다. 맞지? 됐어. 그 다음에 가위로 귀퉁이를 다 잘라냈다. 그리고 올리고 하면 어떤 모양이 된다? 뭐 이런 육면체인데 위에 뚜껑이 없습니다. 위에 뚜껑은 없는 이런 육면체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길이는 바로 뭐냐면 얘를 접어 올리기 때문에 이 길이가 바로 이 길이가 되겠지, 맞지? 상상되나? 자, 그러면 원래는 3x였는데 2를 두 개 날렸지, 맞지? 됐습니까? 그래서 x 더하기 3에서 4를 빼버리면 얘는 x-1이 될 거다. 그 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오른쪽도 원래 x였는데 이만큼 날려버렸으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 x-4가 되겠네, 얘는. 그 다음에 높이는 뭐냐면 얘가 올라가서 높이가 되잖아, 맞지? 얘가 됐어. 얘가 올라가서 높이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2가 될 겁니다, 높이.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부피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했더니 36이 됐다. x-1, x-4가 2로 나눠버리면 18이 될 거다. 그러면 곱셈 공식으로 정리하자.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 마이너스 4 18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마이너스 22가 플러스네. 잘못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14가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7이 14, x-7, x-2가 x 플러스 2가 0이 되고 그러면 x값은 뭐가 된다? 7이 될 겁니다. 세로의 길이는 x값은 7 됐나?